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남겨진 희생자들의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애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중 예산 6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기간 술의 소비가 증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은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금년 초 코로나 죽음의 물결이 시작된 이후 미국인 사망자는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의 오늘 저녁 식탁엔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영원한 빈자리만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큰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리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한층 더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만나지 못했더라도 꼭 살아있어 주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것도 다소 쓸쓸한 이번 추수감사절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CNN에서 보도한 영상입니다. 목숨뿐만 아니라 일자리, 행복 등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남겨진 희생자들이 보낸 추수감사절 이야기입니다. What does the chair mean? He's in heaven. The chair means he's in heaven. This is my mother Barbara's chair. It's been empty for the past 8 months. It's an empty reminder of what COVID-19 did to my father. The head of our table will forever be empty. I miss her every day, and I wish I could go back in time. Happy birthday, dear Papa. Papa loved the holidays. He loved Thanksgiving most, and he would have all of us together. I love you, Gilly. He always made sure that the kids were happy, that we put them first. My dad is the center of our Thanksgiving. He always did an impeccable job carving the turkey. He would be eager to play games with his youngest grandson, throwing in a tidbit of wisdom. The most really I'm thankful for is for the love I can see in this room. Jim loved cooking the Thanksgiving turkey and his famous signature cornbread stuffing that everyone loves. And he would beam with joy and delight that his meal was so satisfying. Jim showed his love through his cooking, and through his cooking we knew that he loved us very much. My father was my best friend, somebody I could call and get recipes from. And instead, I have this empty chair. 영국 제약사 애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연구진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뢰성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중 연구진의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다가 면역 효과가 높게 나타난 참가자 집단에 고령자가 없었다는 점을 제약사가 뒤늦게 시인해 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지난 23일 자신들이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평균 면역 효과가
70%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1회분의 절반을 우선 투약하고 한 달 후 1회분을 온전히 투약한 참가자들은 면역 효과가 90%였고 두 차례 모두 1회분 전체 용량을 투약한 이들의 면역 효과는 62%였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복용량에 따라 면역 효과가 다른 원인을 아직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네 판갈로스 아스트라제네카 부사장은 회사는 어떤 참가자도 절반의 투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영국 연구진은 참가자 모두에게 전체 용량 복용을 지시하려 했지만 계산착오로 인해 절반만 복용한 집단이 생겼고 설계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온 결과여서 설명도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판갈로스 부사장은 실제로는 아주 유용한 실수일 수 있겠다며 그 실수는 누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고 그저 투약 오류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첫 투약에서 1회분의 절반을 맞은 참가자들은 모두 55세 이하로 고령층이 없었다는 점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조차도 미 정부에서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몬셰프 슬라위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가 최초로 공개한 후 업체 측에서 뒤늦게 시인해 신뢰성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다른 핵심 정보도 누락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시험 참가자 중 131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지만 백신을 처음 0.5회분을 투약한 집단, 두 차례 모두 1회분을 투약한 집단, 위약을 투약한 집단에서 각각 확진 사례가 몇 건씩 나왔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분석 결과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각각 다르게 설계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임상에 대한 제약사의 의문이 계속되면서 회사의 주가는 이날 1.81% 하락하는 등 이번 주에만 5%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회분을 주문한 상태로 아직까지 이번 오류에 대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관련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할지를 두고 FDA의 지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에 이처럼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규모 아파트 건물주와 세입자를 위한 2,500만 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가운데 신청자 부족으로 예산의 상당수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청 절차도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명진 기자입니다.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스몰 랜드로드 비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완료된 지원금은 96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월세를 받지 못한 3세대에서 10세대 소규모 아파트 건물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신청자 745명에 대한 총 380만 달러 지급을 승인했지만 현재까지 96만 달러만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신청자당 지급된 지원금도 평균 5천 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행정 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또 두 차례 접수기간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당초 배정했던 예산 2,500만 달러에서 60%를 삭감한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이로써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이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할당했지만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의 57%가 사용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실정이며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올해까지 모두 소진하게 돼 있어 이대로라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사라질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 퇴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소규모 아파트 건물주들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1차 지원 기간에 수요가 적어 2차 기간에는 지원 대상을 3세대에서 30세대 규모로 늘리고 신청자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들은 여전히 주정부의 지원이 미비했다며 프로그램 신청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 주정부가 좀 더 신청자 입장에 서서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에서 300만 명 이상이 술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인체 면역 시스템을 악화시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 최대 확진자 발생국인 미국에서 사람들이 술을 이전보다 특히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뒤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미국인들의 술 소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이상 성인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구입한 주류 구매율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년 대비 17%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기간 술을 마시기 시작하거나 중독이 본격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과음하는 비율이 작년 초 대비 팬데믹 초기에 41% 증가했고 또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분석한 프로젝트의 전문 상담사 샤드오르크는 사회적 고립과 재정 변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맡고 있는 여성들에게 팬데믹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코올 및 마약 온라인 소셜 커뮤니티인 인더룸스의 설립자 론 탄덴바움은 우리 커뮤니티의 정상적인 회원 수 성장률은 한 달에 약 4천에서 5천 명이지만 지난 3월에만 5만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한 멤버인 브랜디 위트락은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에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끔씩만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트락은 집에서 화상통화로 친구들과 동시에 술을 마시는 등의 활동을 반복하다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일상이 바뀌어 프리랜서 마케팅 경력을 망쳐왔으며 자녀들의 교육 압박감과 남편의 실업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남용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트락은 매일 술을 마신 지 2주 만에 스스로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의 차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본인도 모르게 성격이 급해졌고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상 농담을 즐겨 했으며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일이 잘못되거나 좌절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독제를 복용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트락은 코로나19의 불안감을 치료할 다른 방법을 찾았다며 과음하는 것은 혼자 살거나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소통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국립보건원의 조지 쿱 소장은 미국의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년도 채 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 콥 박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음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명상, 요가 혹은 산책을 하는 것과 같은 더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개월여 만에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2단계인 강화된 주의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별 검토를 통해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24일 뉴저지주 몽클레어 주립대학과 2023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부전공 과정을 신설하고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몽클레어 대학은 지난 2018년 봄학기부터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한국어 강좌가 개설돼 84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5일 뉴저지 문학기에 소재한 뷰티 서플라이 업체 뷰티플러스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뉴욕 한인회에 손세정제 1,560개를 기부했습니다. 이창무 뷰티플러스 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이때 이번 기부 물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기부 물품을 뷰티 플러스사의 뜻에 따라 타민족을 포함해 힘들게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른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매주 금요일 4주 동안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파이낸셜 플래닝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의를 통해 미국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대학금 준비, 은퇴 준비,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총 60불이며 스테이시 민 파이낸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541-1200으로 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올해 코로나 사태가 최악인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이 쓸쓸한 마음을 친구나 가족과 보내고 싶지만 이마저도 재확산의 우려로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고,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직 희망을 놓지 말고 잘 지켜보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매일 밤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